분석 가보자. 지금 어제 해외 축구 달달하게 솔직히 너무 쉬웠죠 어제. 아스날 빼고 전체적으로 변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쉽게 쉽게 나와줘가지고 바이에른 AT 아스날 그냥 제가 원래 보통 이렇게 잘 안 가긴 해요. 잘 안 가긴 하는데 이렇게 강팀만 묶어서 가는 거 제 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거의 잘 안 가. 근데 어제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3개 묶었고 그래서 잘 먹었고 뭐 아스날 많이 좀 아쉬웠고 유니언 언더 이거 잘 잡아드렸고 제가 이거 언어바로 여러분들 유니언 승 많이 봤잖아. 그리고 제가 라방 중에서도 유니온보다 차라리 마인츠 건들라고. 마인츠가 좀 낫다고 제가 볼 때는. 마인츠 질 사이즈 아닌데 유니온은 애매하다고 이거 사이즈가. 언더 찍는 게 맞다고 했고 뭐 샬케 프렌도 감독 샬케 감독의 보험 뭐 이런 것들 잘 잡아드렸다고 보고 토트넘 여러분들 또 많이 가시잖아요. 바로 틀어드렸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뭐 아스날 빼고는 뭐 어렵지도 않고 자다가 입중계 오래 한다고 하고요. 내일은 뭐 오늘은 뭐 풀가동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머리가 좀 띵한데 이거 타이레놀 하나 먹어둬야겠다.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겠지? 타이레놀은 24년. 머리가 띵해서 잠깐 먹고 갈게요. 용법 하루에 3알을 쳐먹으라고? 맞아 이거? 하나만 먹어야지 하나만. 뭐 3알이야 씨. 국내요? 국내 거? 국내 아까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거였어. 제가 오늘 이거였어요 원래. 이거. 왜 자꾸 보려고 그래 여러분들 기분 안 좋아지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알씩 먹어야 된다고? 전에 거는 1알씩 먹었는데 근데 이건 제가 안 먹던 거 타이레놀 집에 두 개 있었는데 다른 종류로 먹던 걸 다 먹어버렸네. 이렇게 갖고 였어요 원래. 항상 너무 죄송해. 가슴이 아파. 저도 진짜로. 저는 못 먹었다 싶었어요. 전북이 너무 일찍 들어가 막 골대 맞추고 막 이러길래 이거 전북 언더가 부러졌구나. 눈 뜨니까 전반 끝나 있었거든요. 1대0으로. 주력 전북 언더랑 저거였어요. 울산승. 못 갔으니까 뭐 주력도 아니 의미가 없지. 어쨌든 가봅시다 여러분들.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그런 날입니다. 트로아데 모나코. 다르디유 뭐 아구메 팔라베르사 마마발데 핵심 공격수. 여기 수비 쪽에 발데 다른 놈. 반데르송 마리판 벤세기르. 양팀 다 결장자들이 지금 그 투라노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나코도 커요. 일단 세기르 같은 경우도 젊은 자원 최근에 날라다니잖아. 뱅세기르 빠져있는 부분이나 미드필더 쪽에 또 카마라도 빠져있고 뭐 그 전에 반데르송 마리판 얘네들도 계속되는 결장자들 측면 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대신 근데 트로아 같은 경우가 훨씬 커요. 미드필더 쪽에 뭐 타르디오 빠져있고 요즘 그래도 좀 잘해주는 아구메도 출전 정지로 빠져있죠. 미드필더 쪽에 요게 핵심 공격수 마마발데 10골 두 자릿수 득점 유일한 또 빠져있고 뭐 수비 쪽에 발대도 지금 불투명에 떠있는 상황. 결국에는 가뜩이나 트로아 같은 경우 어쨌든 전력적으로 약하고 모나코가 그래도 당연히 트로아보다는 뎁스적인 부분에서 좀 좋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유로파나 유럽 대항전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졌잖아 레버쿠젠한테. 뭐 그런 부분들 리그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오늘 잡으면, 그리고 랑스는 일단 제끼입니다. 랑스 제끼고 마르세유의 결과에 따라서 2위까지도 가능한 지금 모나코의 현재 상황. 뭐 큰 변수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뭐 빠지는 거 조금 불편하긴 한데, 지금 트로아 같은 경우는 수비가 안 되는 구간이고요. 뭐 그 부분을 모나코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중원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모나코 승 오바 다득점까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바야돌리드 에스파뇰. 주전키퍼 빠졌고, 키케 페레즈 미드필더 쪽에 빠졌고, 아누아로 마찬가지. 아말라나 뭐 케네디 백업 공격수 필요 없으니까 지우자. 에스파뇰은 KD 바레 정도 백업 번호 한 명 빠져서 거의 풀 스쿼드입니다. 최근 에스파뇰이 부상자들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 호셀로가 이제 부상인가 출전 정지라로 이제 들락날락하고, 에스파뇰 주포 10골 이상을 받고 있는 호셀로가 들락날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브레이스웨이트 바르샤에 원래 있던 놈이죠. 얘가 이제 종종 해주거나 이런 사이즈였는데, 지금 에스파뇰 부상자가 뭐 거의 없죠. KD 바르 중앙 쪽에 이제 뭐 백업 빠져는 한 명 빠져 있고 풀 스쿼드입니다. 바이돌리는 기본적으로 주전키퍼가 빠졌기 때문에 뭐 아세노, 저는 어린 놈 쓸 줄 알았는데 아세노가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베테랑 그래도 어려서 안 쓰는 것 같아. 아세노가 쓰고 있고, 키케 페레즈도 상당히 잘해주는 중원 쪽 선수 때 빠져 있고요. 거의 핵심이야. 그리고 그 밖에 겨울에 임대로 데려온 미드 쪽 자원들 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라면은 제 생각에는 프렌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에스파뇰 일단 건강한 라인업을 유지 중이고, 조금 뭐 바야가 해볼 만한 사이즈가 일단 뭐 강등권에 위치했다는 건데, 이게 12위 대 18위의 대결이거든요. 얘네가 18위고 얘네가 12위인데 승점이 3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중위권이랑 강등권이랑 승점이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더욱더 에스파뇰한테 중요한 경기고, 전력적인 그래도 바야는 이탈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역배를 받았다 하면은, 그래도 에스파뇰 최근에 뭐 브레이스웨이트 말씀드렸지, 공격 쪽에서 잘 해줘. 아 씨발 이런데 또 골이네. 이거 진짜 먹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 뭐 호셀루까지 돌아오고, 바이돌리드는 이제 득점에서도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뭐 다득점의 선이든 저득점의 선이든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에스파뇰 프렘 성 나가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세 번째인가요? 몇 개 했어 나? 트로아 바야 삼프 무리오 콘티 주리치치 뭐 뺄게요 그냥. 주리치치 람머스 가비아디니 셀레드 세페 파지오 에코 빠져있는데, 나는 이 경기 보면서 배당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배트맨이 제가 볼 때 배당 낚시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아. 이거 삼프도리아 2.08 존나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어제 마요르카 배당 보는 것 같아. 2점 최소 2는 줘야 되는 배당이거든요. 2.08이 무슨 야 어제 포항이 2.01이었다 오주더라. 이거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은 삼프도리아 공격이 안 되는 팀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수비로 비비는 거야 뭐 가능할지언정 항상 골이 안 터진단 말이야. 주포 다 빠졌어요. 여기 이제 2선에서 좀 그래도 베테랑에서 경험이 많은 주리시치도 빠져있고, 이거 뭐 누가 골을 넣나. 근데 원래도 골을 못 넣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있었어도 못 넣었잖아요. 뭐 다른 애가 나가서 뭐 귀신같이 넣을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뭐 엠폴리랑 또 교환 때린 이 장신 공격수 람머스 빠져있고, 최근에 그래도 삼프 득점에서도 가비아디니의 지분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되고, 사르레니 같은 경우 제가 분석을 최근에 안 해서 근데 감독 교체했어요 여러분들. 감독 교체 이후에 2경기 했고 1승 1패. 몬차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분위기를, 감독 교체 이후에 첫 경기는 뭐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 라치오였죠 상대가. 첫 경기가 어려운 팀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몬차 상대로 앞서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어요. 또 더군다나 몬차가 뭐 약한 팀도 아닌데 무실점을 또 거뒀다라는 점이 또 인상적일 수 있겠고, 이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은 이제 살레가 이겼는데,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일단 살레가 감독 버프가 좀 들어가고 수비 쪽에 좀 그래도
에콘 같은 애들은 잘해주는 자원들이었는데 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선수 자체가 그래도 뭐 기존의 주전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더 있기 때문에 당장의 뭐 부상자에 대한 공백은 쌈퍼가 훨씬 크다. 배당을 왜 이렇게 받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살렌이 그냥 프렌? 프렌 주면 프렌? 네 번째 랭스 대 아작시오. 랭스는 이제 아그바도 센터백 쪽에 빠졌고 아작은 많이 빠졌죠. 디알로랑 마르체티, 만자니, 뭐 투즈가르, 뭐 보투에까지. 일단 랭스 같은 경우 아그바도가 전전 경기인가에 부상을 당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전 경기인가? 직전 경기였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마 그 어린 센터백 한 명 있는데 몇 경기 정도 뛰었어요. 이름은 뭐였더라? 쉐이크 케이타인가? 아무튼간에 수비 쪽 자원들이 많지는 않아서 얘가 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꿔주지 않을까. 19살인가 8살인가 뭐 몇 경기 그래도 경험이 있고 뭐 리그왕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작시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쪽에 핵심인 디알로가 계속해서 부상 빠져 있고 뭐 핵심 미드필더인 뭐 마르체티나 뭐 만자니 같은 또 돌아가면서 로테 정도 돌아주는 애들 얘도 빠져 있고 그 밖에 뭐 공격 쪽의 로테이션 자원들 뭐 수비 쪽의 로테 자원 미드 쪽의 로테 자원도 뭐 한둘씩 다 부상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디알로 마르체티가 빠진 부분은 커 보이고 랭스가 뭐 주전 수비수가 빠지긴 해 잘하긴 해. 아그바도 잘하긴 합니다. 되게 잘해. 빠진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랭스의 경기력이나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아작슈가 원정에서 결장자도 있는 상황에서 좀 비비기는 어렵다. 랭스 승. 다섯 번째 스트라스부르 대 브레스트와 지쿠, 르마르샹, 벨가르드. 아이고 큼직큼직한 놈들 많이 빠졌네. 랄라, 카마라, 페레이라, 라게. 먼저 브레스트 보면은 뭐 페레이라, 라게가 여전히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잘하는 놈인데 부상으로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델 카스텔로가 최근에 또 복귀를 했고 카마라가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 뭐 리스멜로나 마그네티 뭐 다른 자원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 쪽의 공백이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 뭐 대체자가 어느 정도는 있는 뭐 상황에 최근에 또 공격 쪽에 또 호노렛이 또 복귀한 부분들 얘가 있었을 때가 얘가 엄청 잘하진 않는데 있었을 때 경기가 조금 더 잘 풀리는 그런 브레스트긴 해요. 뭐 엄청 잘한 놈은 아닌데 딱 봤을 때 추가로 이제 스트라스 쪽을 보면은 일단 지쿠 르마르샹 수비 쪽에 물론 스트라스는 원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정도 순위 있을 만한 팀이 아니야. 뎁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핵심 자원들이 빠지더라도 대체자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쿠 르마르샹 빠져있고 미드 쪽에 벨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필드 중에 제일 중요한 선수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선수 때 장기 부상으로 또 빠져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요거는 그래도 스트라스가 지금 공백이 있고 브레스트도 최근에 경기력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스트라스는 수비 쪽의 불안함을 아직까지도 이거는 뭐 해결 못하는 것 같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게 압박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조직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간이 계속 열리고 상대 그쪽을 패스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브레스트와도 충분히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스트라스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건 니스입니다. 순둥이 형이. 랭스도 맞기는 해. 랭스도 감독교 이번 시즌 초반에 되게 못하다가 한 11월인가? 언제지? 10월인가 11월? 뭐 그때쯤 타이밍에 감독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팍 그거 된 팀이에요. 니스는 비교적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에 바뀌었고 어쨌든 보고요. 여섯 번째 레버쿠젠 헤르타 베를린. 아랑귀즈 빠져있고요. 헤르타는 이제 칸가랑 엔주케 공격 쪽 자원들 겨울에 온룸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헤르타 입장에 상당히 좀 아쉬운데 이거는 사실 아랑귀즈 같은 경우 뭐 항상 빠져있기도 하고 뭐 주전급 자원도 아니고 지금 무사 디압이나 뭐 아델리가 최근에 번갈아가면서 측면 쪽에 상당히 빠른 자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빠져있었던 부분이 레버쿠젠이 아쉬웠었는데
이거 헤르타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전 경기 레버쿠젠 프라이브르크 상대 1대1 무승부를 상당히 아쉽긴 했었거든요. 아쉽기는 했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솔직히 프라이를 상대로 완전히 압도적인 내용을 좀 보여줬던 레버쿠젠이고, 헤르타가 물론 아우크스 상대로 2대0으로 승리, 그리고 직전에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뭐 4대1, 뭐 도르트문트한테는 뭐 대판 깨졌지만 뭐 이런 부분 다 감안하더라도요, 이거는 그나마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유로파 일정인데 상대가 페렌치바로스예요. 페렌치바로스. 더군다나 다음 경기 홈 경기입니다. 당장의 리그 순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레버쿠젠이고, 뭐 유로파도 유로파인데 일단은 좀 끌어올려야 되잖아, 리그 순위 자체를. 뭐 당장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은 시점에서 유로파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지금 레버쿠젠이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레버쿠젠 승, 뭐 어느바 다득점까지 3대1 정도? 이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버풀 맨유, 티아고, 루이스 디아스, 뭐 케이타나 조고메즈, 반더비크, 에릭센, 산초, 마샬, 루크쇼, 불투명. 일단은 상당히 재밌는 매치가 또 재밌겠다, 새벽에. 그죠, 여러분들? 리버풀 대 맨유, 어디가 이길까? 레벨님 역시 잘한다고? 뭔 소리야 그게? 어디가 이길까, 여러분들? 일단은 뭐 리버풀은 결장전은 똑같아요. 원래 빠지던 놈들 빠지고, 구데기 같은 애들 불투명 떠있고, 맨유는 이제 뭐 장기 부상 애들 빠져있고, 대신 마샬이나 이제 산초가 불투명인데, 제가 볼 때는 산초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산초 질병이기 때문에. 마샬은 모르겠어요. 일단 불투명 정도로 보고 뭐 그런 사이즈인데, 제가 보는 승패는 저는 리버풀이 안 질 것 같기는 한데, 리버풀이 안 진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승패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뭐 어려우니까 패스를 때리고요. 다득점, 저는 리버풀 사이드로 보긴 합니다. 승무 사이드, 지진 않을 것이다에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은. 굳이 지금 무승배물을 찍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경기 막 무승배물을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경기 무승배물 뻔해 보이는 경기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승패는 패스 때렸고요. 당장의 리버풀은 다윈 누네즈의 폼이 미쳤어요. 다윈 누네즈가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맨유가 제 생각에 누네즈를 쉽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못 막는 사이즈고요. 아무리 맨유여도 누네즈의 그 피지컬함, 스피드 감당하기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리버풀이 맨유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레시포드, 산초는 뭐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레시포드 어느 팀도 못 막을 사이즈고, 다득점 봅니다. 다득점. 지금 리버풀도 승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맨유 역시도 최근에 페이스가 너무 좋고 선수들의 동기부여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 팀이 물러서지 않는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러서지 않는 한 판. 서로가 이기고 싶어하는, 무승부에 만족하기보다 양쪽 다 그래 보이기 때문에 뭐 무승부로 경기가 흘러갈지언정 이기려고 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분위기 전환, 맨유는 승리 DNA. 다득점. 8번째, 인터밀란 레체. 호아킨 코레아가 인터는 빠지고 있고, 계속해서 디마르코랑 슈크리니아르 좀 결장이 아쉽긴 하죠. 사이드 쪽에서 뭐 바르샤 좀 포함해가지고 좀 잘해주고 있는 최근에 디마르코고, 주장이 슈크리니아르 불투명에 떠있고, 레체는 바스치로토 출전 정지, 퐁그라지치가 장기 부상 빠져있고, 둘 다 센터백 라인이거든요. 바스치로토가 사실 레체에서 꽤나 중요한 센터백 자원인데, 움티티와 더불어서요. 일단은 얘가 없을 때도 인터를 잡긴 했어요. 인터래, 아탈란타 그때도 바스티로토가 빠져 있었는데 제가 아탈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물론 저는 그때 아탈 경기를 안 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별점은 3개 정도 안 갔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경기는 솔직히 좀 냄새나는 경기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최근 아탈란타 꼬라지가 그리고 안 좋긴 하잖아. 인터밀란은 당장에 이거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더군다나 어제 오늘 새벽이었나요? 인터밀란이 아니 AC밀란이 또 피오렌티나한테 한번 덜미를 잡힌 부분도 있고 이것도 해배가 올라가거든요. 인터가 10%? 나는 진짜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오즈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자꾸 이렇게 배당을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긴 해요. 뭐 인터밀란이 유로파 일정의 주중에 있는 것도 아니 챔스 일정의 주중에 있는 것도 아니야. 다음 주에요. 챔스도 5일 있다가 스페치아 원정 가긴 하는데 이거 레체 상대로 배당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 레체가 물론 원정에서 2연승 아딸 잡고 크레모네스 잡고 뭐 로마 상대로 홈에서 비기고 근데 강팀 상대로도 승점을 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밀란 상대는 제가 볼 때는 원정에서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승 정도만 대신 뭐 마엔까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핸디캡으로는. 아홉 번째 랜데 마르세요. 트라오레, 아시뇽, 타이트, 테리어, 도쿠 불투명, 아릿, 기고 불투명. 일단은 빅엿을 주중에 우리한테 한번 매긴 마르세요입니다. 여러분들 게이 새끼들 좀 마인 좀 해주지. 그럼 크게 먹었을 텐데 그날 뭐 잃지는 않았으니까 그날 어쨌든 뭐 렌 같은 경우 여전히 빠져 있어요. 미드 쪽에 공격 쪽에 뭐 사이드 쪽에 도쿠도 직전 경기 낭트와의 경기에서 이제 결승골을 기록했었는데 뭐 불투명에 떠 있긴 하죠. 마르세요나 아릿 사실 필요 없고요. 안 써 투도르 감독이 수비 쪽에 이제 잘해주고 있는 기고 정도만 불투명인데 마르세유가 원정인데 정배를 받았어요. 제가 벌써 한참 전부터 이거 뭐 재계하기도 전인 것 같은데 재계 이유도 뭐 그 소리 했고 두 팀 간의 레벨 차이는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급이 달라요. 레는 그냥 중상위권에서 좀 차는 놈들이랑 마르세유는 강팀이에요. 좀 원정인데도 정배를 받았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답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세유 승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해요. 두 팀은. 마르세유는 항상 좋은 모습이고 주중에 이제 뭐 주중 경기를 그나마 치렀다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하필 똥을 싼 게 산체스거든요. 하필 못한 게 산체스야. 이거는 저는 비교적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새끼는 멘탈 자체가 이제 승부욕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더 활타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물론 선발로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애들이 좀 못했다 하면 폼적인 문제 뭐 멘탈적인 문제 했겠는데 산체스는 아스날 시절부터 그냥 승부욕이 미쳐있는 놈이기 때문에 더 빡쳐서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렌의 직전경기 낭트전에서의 경기력 이기긴 했습니다만 더럽게 못했죠. 사실 존나 못했잖아. 낭트한테 그냥 90분 내내 주도권을 내준 식으로 경기 운영을 했고 이긴 게 기적이었다. 그럼 이거 져야죠. 마르세유 승 5점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JB님은 닉변 하셨나? 어떤 형님이세요? 닉변 하신 것 같은데? 누구시지? JB 형님? 누가 닉변한 거야? 어느 형님이 닉변하셨어? 처음 보는데? 열혈인데 처음 보는데? 누구세요, JB 형님? 순둥령님인가? 원정이니까 높죠. 당연하지. 원래 같으면 역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강대강인데. 마르세유 배당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예요. 상대가 렌이고 원정인데. 아, 감자장님이시구나. 배당이 높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지. 낮은 거죠. 역배를 받아야 돼. 나 동배를 받거나 역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배를 받았으니까. 자, 베티스 대 레알. 카날레스 페키르. 레알은 알라바, 맨디, 모드리치 출전 정지. 높은 거예요. 저거는 배당 높게 받은 거야. 아니 낮게 받은 거야. 저는 역배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프렌 개꿀이겠네 이러고 있었어. 근데 정배 줬더라고. 일단 베티스 2선의 카날레스 페키르. 너무 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티스의 앞선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카나레스 페키를 빠졌다? 물론 뜰 수 있는 선수들이 있죠. 베티스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 전술적으로 좀 읽히면서. 그러면서 드리블을 칠 수 있는 좀 애니키 같은 자원들이나 뭐 이런 이선에서 좀 보강을 분명히 가져갔었고, 뭐 후한미 같은 경우도 초반에 부상을 계속 못 뛰다가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카나레스 페키리는 커요. 카나레스는 항상 열심히 뛰어주고 움직여주는 부분이고, 페키리는 이번 시즌은 솔직히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베티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격 쪽의 자원이거든요. 둘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난 부분은 솔직히 레알이 분위기만 안 좋지 않았으면 거의 뭐 재앙 수준인데, 일단 레알도 안 좋아 여러분들. 이 경기가 솔직히 저는 찍으면 무조건 결장자나 여러가지 봤을 때는 이거 베티스 프라이는 못 가는 사이즈로 좀 보거든요. 있어도 고민을 할 텐데 없으면은 뭐 근데 레알이 일단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한테 진 것도 그렇고, 뭐 그 전에 AT 마드리드전에서도 일단 뭐 사실 경기가 뭐 공은 둥그니까 이기고 지고 할 수 있어요. 경기력이 괜찮아야 되는데, 뭐 AT전은 뭐 퇴장 당했는데도 사실 좀 생각보다 역습에 좀 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바르샤전은 홈인데도 유효슈팅도 하나 못 때릴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직전 두 경기 강팀 상대로 두 경기 봤을 때 정상은 아니라는 소린데, 그럼에도 이 경기에는 저는 이렇게 빠진 거 보면은 베티스 프라는 차마 못 찍겠어요 여러분들. 레알이 정상은 아니어서 이것도 솔직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이즈 같기는 해요. 레알이 그냥 우리가 알던 레알이었으면 이거 충분히 이길 사이즈야.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이 정도 결장자에다가 충분히 이길 사이즈인데, 직전 경기들 최근에 두 경기 앞선 두 경기를 봤을 때는 그때처럼 하면 솔직히 또 모르기는 한데, 그래도 카나레스 페키로 빠진 베티를 찍기는 어렵다. 레알 마드리드 승 봅니다. 레알 승. 어노바는 패스.